자, 그러면 제가 뭐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LSTM 셀 내부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따져봤는데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LSTM을 직접 활용을 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어플리케이션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푸는 것이. 자, 그래서 저희는 텐서플로우 내에서 LSTM 셀에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루고 싶어하는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 LSTM을 어떻게 이러한 구조로 할 겁니다. 이런 구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시계열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윈도우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특정 길이의 어떤 데이터가 스테이트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그 다이나믹스를 여기에서 배우고 최종적으로 이 시계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예를 들면 그 신호 기반으로 어떤 다이그노스틱 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신호가 나오는 시스템이 뭐 예를 들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뭐 아니면 또 어떤 클래스가 있어 여기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히든 스테이트에서 또 어떤 그 네트워크를 거쳐서 아웃풋으로 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특정 데이터를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 타임 윈도우로 4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 4개에서 각각의 스테이트를 이렇게 압축을 해서 그 스테이트가 그 과거의 스테이트가 다음으로 전달되는 식으로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중요한 것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이 그 시계열 데이터를 보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것이지 또는 프리딕션을 어떠한 그 미래에 어떠한 시계열 데이터가 올 건지에 대한 프리딕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조적인 것을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까지 좀 더 좀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더 맞는 그림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예를 들면 형태의 시계열이 왔을 때 타임 윈도우를 저희가 이렇게 잘라야겠죠. 뭐 이것이 이 타임 윈도우의 데이터 포인트가 1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이 10개면 원래 이렇게 표현해서 이 뒤로 이렇게 뒤쪽으로 10개가 있다고 보시면 그것이 칼럼의 형태로 LSTM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LSTM이 있고 여기에서 HT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요 두 번째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청크가 요 아랫부분으로 뭐 예를 들어 여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쭉 가고 이 그 스테이트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방향으로 쭉 가고 가장 끝에서 HT가 나올 것인데 이것을 다른 fully connected 또는 그 HT를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뭐 하나 또는 2개를 달고 나서 뭐 이게 이 신호가 정상 신호인지 비정상 신호인지에 대한 뭐 단순한 뭐 멀티일 수도 있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것을 제가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LSTM을 좀 셀에 대한 구조를 입체적으로 그려서 스태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뭐 인풋의 쉐입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그 직관적으로 또는 이미지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이해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이 프리딕션의 경우인데 역시나 여기는 LSTM은 마찬가지고 그 윈도우 또는 청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받겠죠. 그리고 프리딕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충분히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윈도우의 그 과거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에서 앞으로 어떠한 신호가 제너레이트 될 것인가를 프리딕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계열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다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윈도우 이렇게 다 넣고 나서 여기까지 오면 이 데이터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 인풋을 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올 신호를 예측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와서 결국은 여기에서 예측하는 것도 이 윈도우 청크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와 같게 되고, 여기는 결국 그 예측하는 것이 여기에 있었던 것과 이거 실제 정답이니까 프리딕션을 하는, 그러니까 갖게 되는 뭐 로스를 그 리그레션, 이것은 리그레션 문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리그레션 문제죠, 사실은. 리그레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크게 아이디어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를 이렇게 슬라이싱을 한 다음 윈도우별로 해서 시계열 데이터로 LSTM에 넣고 가장 끝단에서 오는 이 HT를 가지고 풀리 커넥트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는 아웃풋의 노드가 이 하나의 윈도우와 노드가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프리딕션 문제니까. 그리고 로스를 계산할 때는 그 각각의 노드의 값과 여기에 우리가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그것들의 차를 최소로 하는, 로스를 최소로 하는, 그러면 이게 결국은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프리딕션을 제가 살펴봤고, 프리딕션은 사실은 리그레션 문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 데이터는 충분히, 트레이닝 데이터는 충분히 길게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한 슬라이드 윈도우를 지나고 여기까지를 인풋으로 놓고 이 부분을 이 아웃풋에 넣어서 예측을 하는 것을 계속 슬라이딩 해 가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러프한 아이디어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가지고 온 것은 어떤 가속도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직접 측정을 했고, 거기에 일부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각화해서 플랫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다음 어떤 신호가 올지에 대한 프리딕션 또는 리그레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떤 회전체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 지금 보시겠지만 프리퀀시 성분이 하나가 아니라 한 2개 정도 섞여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키워드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회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로터 다이나믹스, 그러면 다이나믹스에 대한 그 운동 방정식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칼만 필터라는 개념을 써서 그 툴을 써서 이제 프리딕션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LSTM 또는 딥러닝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풀겠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모른다고, 편의를 위해서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다이나믹스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링을 하려고 하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고, 모델링을 한 것이 많은 가정에 의해서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한 번은 이런 그 딥러닝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서 그 성능을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과 비교를 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프리딕션 문제를 함께 한번 풀어보죠. 제가 디자인한 스트럭처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용어에 익숙하셔야 될 텐데, 요 인풋의 사이즈를 100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호의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의 윈도우 사이즈입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100개가 되는 거죠. 그것이 25개의 윈도우가 있다고 해서 이게 스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인풋으로 시계열 데이터는 쭉 이렇게 흘러갈 텐데, 제가 그 중에서 25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받고 프리딕션 문제니까 몇 개죠? 100개를 예측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100개가 이제 이렇게 슬라이싱 이렇게 윈도우로 되어 있고, 이것이 총 여기서는 25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 뒤쪽으로 100개가 이렇게 뒤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정면에서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STM 구조를 레이턴트 스테이트 하나가 아니라 두 층으로 쌓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는 베스트한 성능을 보여주는 네트워크를 제가 충분히 사전에 스터디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러한 구조를 예시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LSTM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LSTM에서 스테이트는 뭐 여기서 50개를 할 수도 있고 10개를 할 수 있는데 그냥 100개로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100개를 할 필요는 없을 수 있는 다른 개수를 할 수도 있지만 100개로 했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가 100개가 있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이걸 가지고 리그레션을 하는 AN의 네트워크 풀리 커넥티드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여기도 히든 레이어인데 100개를 했고 아웃풋도 역시나 100개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나온 그 y 핵과 실제 y의 차를 최소로 하는 그 것을 로스로 정의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스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최소로 하는 개 네트워크를 LSTM을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시계열 데이터가 있었을 때 LSTM 또는 RNN 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 스텝 사이즈 인풋에 그 윈도우 사이즈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가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스텝 사이즈, 그리고 LSTM을 몇 층으로 쌓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의 LSTM의 스테이트를 몇 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가장 끝단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many to one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any to one이기 때문에 여기에 끝단에다 단 것은 이 전체 신호가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압축되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정보들이 그걸 가지고 프리딕션 또는 리그레션 문제를 하는 스트럭처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LSTM 또는 웨이트 바이어스를 저희가 각각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LSTM 구조 복잡하고 여러분과 많이 살펴보았지만 그 내용을 fully 100%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텐서플로 내에서 LSTM 셀에 있는 웨이트 바이어스 또는 뭐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뭐 또 UF, UI, 뭐 UI, 뭐 오메가 I 이러한 것들을 디파인을 유저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LSTM이 다 알아서 다 하게 지금 그렇게 텐서플로우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 필요가 없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다 표현할 필요가 없고 요 부분만. 그래서 여기서 여기인 거겠죠? 그러면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이것은 100개에서 100개고 100개에서 또 100개겠죠. 여기는 100개, 100개. 자, 이렇게만 우리가 디자인을 해주고, 플레이스 홀더는 X, Y인데 X는 25개의 100개인 거고 아웃풋은 100개인 거겠죠. 자, 이렇게만 디자인을 해주면 LSTM 셀에 대한 것은 따로 저희가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디파인 해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우리를 사용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해주겠죠. 그러면 LSTM은 도대체 어디에서 정의가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LSTM이 나올 텐데, 첫 번째 LSTM을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좀 지금과 조금 다른 뭐 이것은 정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주로 활용 LSTM을 디파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X가 있고 웨이트 바이어스가 있는데, 이것은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X는 전체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width라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안에서만 그 정의가 되는, 그래서 tf.variable scope이라고 해서 RNN이 있고, 또 그 안에 tf. 이게 이제 RNN 전체가 여기까지가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드에서 LSTM 셀 첫 번째 셀, LSTM 두 번째 셀까지 나와서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LSTM 첫 번째 셀을 define 하기,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define 하기 위해서 tf.nn.rnn underbar cell.lstm cell 하고 100개 끝입니다. LSTM 셀이 define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개면 여기밖에 없는데 25개 어떻게 됐느냐? LSTM 여기 tf.dynamic underbar rnn 뭐 여기 여러분들이 이름이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네이밍에 대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고민과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LSTM 여기 이제 여기에 들어왔죠? 그리고 X라는 게 들어옵니다. X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X가 25개의 100으로 들어오겠죠.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뭐 미니 그 배치 사이즈도 있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X를 알면 25개인 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LSTM에서는 LSTM에서의 그 뉴런의 개수가 100개라는 것만 define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LSTM 셀 1이 나왔고 그것의 아웃풋은 H1과 C1이 되겠죠. 근데 C1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역시나 H1 스테이트가 H1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LSTM 셀 2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LSTM 셀 2를 define 하는데 with로 define 하고 역시나 100개. 그러면 H1이 되고 히든 스테이트로 들어가면 이것이 역시나 100개에 25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돼서 H2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고 이제 히든이라는 것은 H2의 25번째 마지막에 있는 것에 100개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냥 AN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웨이트를 곱하고 더하고 바이어스를 가지고 와서 렐룰은 너니너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 다음 아웃풋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더해서 아웃풋을 낸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H2에서 20 마지막 것만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뭐냐 하면 마지막 100개인데 전체를 요것은 25번째에서 마지막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요 부분은 배치가 있을 테니까 역시나 그래서 요 기호 마지막 거 가지고 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직접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써도 되니까 뭐 여기서 뭐 직접 써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마지막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그 리더빌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로 쓰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그 코딩의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델을 빌드업을 했는데 LSTM 관한 것, LSTM에서 특별히 우리가 할 것이 별로 없다. 텐서플로우가 많은 것을 다 내부적으로 핸들하게 두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그 사이즈만 그 쉐입만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코딩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저희가 항상 했던 것처럼 코스트와 뭐 그 TF 베리어블들이 있을 테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옵티마이저는 이렇게 로스를 최소화하는 거겠죠. 리그레션하고 문제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포인트가 100개인 거죠. 100개가 전부 다. 그리고 이니셜을 하고 옵티마이저는 뭐 애덤 옵티마이저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X를 시계열 데이터를 넣고 모델을 빌드업한 것이 프리딕트가 되고 이 실제 Y와 프리딕트를 뺀 거에다가 스퀘어를 해서 로스가 이게 투놈이 되는 거겠죠. 또는 투놈의 스퀘어가 되는 것이고 배치로 있으니까 리듀스 민에서 로스가 디파인이 되었습니다. 애덤 옵티마이저를 써서 러닝 레이스를 가지고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것을 옵트로 디파인을 하였고 글로벌 베리어블 이니셜라이즈 인트로 해서 세션을 이제 열었습니다. 이제 뭔가 동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세션을 열고 거기에 세션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얹기 전에 필요한 모든 사전 작업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코딩에 관한 것들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들과 실습을 좀 더 자세히 해볼 예정이고 여기서는 그 결과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것은 실제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또는 그 테스팅 데이터셋에서 전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만을 가지고 이만큼만을 가지고 프리딕션을 했을 때 이 빨간 것이 프리딕션이고, 근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전혀 모름에도 프리딕션을 이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더 지금 보면 한 그 윈도우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리딕션을 했는데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윈도우 사이즈만큼 프리딕션 하는 거죠. 이만큼 프리딕션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전체가 이것을 예측하는데 들었던 인풋이라면 이제는 하나만큼만 사라지고 이만큼을 넣는데 여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모르니까 그 LSTM이 예측한 데이터를 넣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걸 가지고 여기를 예측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현재에서 먼 데이터들도 시계열 데이터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단점은 뭔가요? 예측을 한 걸 기반으로 또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한 걸 기반으로 또 예측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측에 대한 액큐러시가 낮아질 테고 언설턴티가 커지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이 결과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레션의 형태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프리딕션을 멀리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프리딕션에 대한 예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좀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그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그 컨벤셔널한 방법 또는 히스토리컬한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RNN이 개발된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RNN에서 또 좀 더 어드밴스드한 LSTM이라는 것은 RNN의 어떠한 위크 포인트 때문에 고안이 되었고, 그래서 LSTM을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구현을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현하는 그 데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 강의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딥러닝이라는 것은 또는 그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드리븐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열심히 이론을 따라하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다양한 실제 데이터 또는 또 다른 기회가 있어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캐글이라든지 다양하게 오픈되어 있는 좋은 데이터 셋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셋을 가지고 실전으로 연습해 보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그 딥러닝에 대한 것 또는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과 실습을 통하고 이론을 설명하고 실습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데모를 위한 데이터셋들이 다 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는 연구를 하면서 접할 데이터셋들은 전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적용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데이터셋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는 어떤 신호 처리적인 방법들 또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법들,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지, 인터넷에서 가지고 올 건지, 서버에서 가지고 올 그 어떤 파싱을 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테크니컬한 기법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술이라고,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어떤 이론이 있다기보다는 해 보셔야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많이 해보시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론들, 제공해드리는 코드를 가지고 한번 돌려봄으로써 제가 준비한 데이터셋으로 돌리시면 실행을 하는데 결과를 내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해서 제 코드와 결합을 해서 돌려보시면 분명히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디버깅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깊은 내용의 데이터를 내용의 이론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딥러닝이 필요한 기본이 되는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넘어오는 그 사유 과정들, 머신러닝의 장단점, 딥러닝의 장단점, 그리고 딥러닝 구조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ANN, CNN, RNN, 그리고 뭐 좀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장시간, 좀 긴 시간의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딥러닝 또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마스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있고,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 통계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확률과 통계에 대한 내용들을 최소화하면서 딥러닝에 그리고 선형대수에 대한 것들, 최적화에 관한 것들은 좀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접근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뭐 마스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그것은 잘 오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스스로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 블로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좀 논문들,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시작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제 맺어지는 열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와 실습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더 어드밴스드한 내용들을 찾아서 해결해 볼 수 있는 시작 단계, 어떤 출발선에는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